예. 자,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 개인정보에서는, 어,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조금 중요해집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도 되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게 뭐 언제나 꼭꼭 숨겨지는 건 아니죠. 사실 숨겨지는 건 아니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공개가 되기도 하고 한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LMS는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그 여러분들 이 출석부가 이제 온라인, 그 LMS 들어가면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제 목록이 쭉 뜨는데, 예전 LMS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교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목록을 클릭을 하면은 전화번호하고 이메일까지 다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목록에서. 예, 그게 빠졌어요. 예, 결국은 이제 이것도 뭡니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왜 빠졌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어떤 과목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LMS를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론 교수자만 볼 수 있죠. 예. 그 교사만 볼 수 있죠. 학생이 학생 거를 못 보죠. 개인정보는 교사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교사가 이제 연락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학기에서 어떤 과목을 들을 경우에만 나의 어떤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이 뭐 교수사에게 공개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동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암묵적으로 요 과목을 듣는 기간 동안에는 하여튼 뭐 어떤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공개가 된다는 것이 그냥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암묵적인 동의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뭐 허용 혹은 동의 이런 걸 했다고 합시다. 아니 그러면 했으면은 그냥 공개를 하면 되는데 왜 이 새로 바뀐 LMS는 공개가 안 될까요? 예. 그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어, 이게 이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그렇잖아요. 뭐 어떤 교수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수집할 수 있지. 만약에, 왜냐면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한 학기에 만약에 70명 수업을 한다. 그럼 두 학기면 140명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자기가 수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 팔아먹을 수 있죠. 예.
물론 어떻게 팔아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뉴스 보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이제 팔아먹었다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했더라도 이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는 공개를 하지 않죠. 예. 뭐 이제 그렇듯이 이 동의하고 해악 요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어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를 했더라도 아무런 해악이 발생 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가능성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를 다 공개했다. 그런데 아무런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를 입는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무런 해악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허용되느냐? 그것은 허용될까요? 요건 허용되느냐? 예. 아무런 해악이 여러분들이 입는 해악은 없어요. 공개를 해도.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타인이 엿본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뭐 이 타인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을 뭐 촬영하든 뭐든 어떻게 하든 이것을 나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아무런 해악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는 해악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허용할 수 있느냐? 허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아니죠. 예, 그러니까 동의하고 해약 개념이 중요한 게 이제 요런 것이죠. 그러니까 설령 타인이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에 내가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타인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죠. 예, 원하지 않습니다. 예, 타인이 엿본다. 그냥 그거 자체를 바라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가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기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국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사생활을 기록을 하더라도 당신은 전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사생활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국가만 알아서 본다. 절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사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이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를 왜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예.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뭐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예, 그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어,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것까지 했죠. 예, 개인정보 보호라고 했을 때, 종류와 수신인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아까도 이제 이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개인정보라는 것은 동의하고 해약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해약이 없다 할지라도 예, 타인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해약이 아예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근본적인 문제인데 개인 정보를 왜 보호해야 되느냐? 그 노출하면 왜 안 되느냐? 예, 노출하면 왜 안 되느냐? 자,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내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해악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노출되면 해악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단순하게 요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당장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해악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돼도 아무런 해악이 없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런 해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이제 반대할 수 있죠. 예. 자,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를 왜 보호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개인 정보라는 것은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어떤 다른 권리들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전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저의 트위터를 검색을 해본 사람은 없을 텐데, 근데 저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옛날에는 게시판이랑, 물론 지금도 게시판이 있긴 있죠. 예, 특히 이제 카페에 들어가면 게시판이 있는 거죠. 게시판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게시판도 잘 안 쓰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댓글을 쓰는데 근데 옛날에도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게시판을 많이 쓸 때도. 하여튼 저의 트위터 계정을 들어가시면은 그게 이제 해킹된 거예요. 예. 저 신경을 거의 안 쓰긴 한데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게 왜냐면 혹시라도 나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해킹을 당해.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제 저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자기 무슨 물건 팔아먹는 뭐 그런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경찰서에 가면은 무슨 사이버 무슨 과가 따로 있어요. 예. 경찰서에 가시면은 이제 이 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무슨 과, 무슨 과가 나눠져 있는데, 이 재밌게도, 하여튼 온라인 관련 그런 범죄를 다루는 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트위터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서 그렇대요. 예. 자기들이 뭔가 요청해도 거기서 그냥 뭐 잘 모르겠다라든지 정보를 안 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뭐 그냥 뭐 이제 그 수사관들한테 그 말을 듣고 이제 왔죠. 수사관들도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가 있으면은 뭔가를 하겠는데, 예, 요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걸려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트위터는 그렇더라고요. 트위터는 경찰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던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나의 권리가 많이 제약되고 이런 건 아닌데, 적어도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트위터 상에서는 그러니까 나라는 이 배성민이라는 개인의 어떤 의사표현, 예. 그 다음에 뭐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의사표현 이런 것들이 아예 불가능해지죠. 예, 이렇게 되면, 예. 아예 불가능해진다. 예. 그러니까 트위터 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 소재. 예. 그러니까 나를 사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예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 주로 말이고 행동도 있을 수 있겠죠. 뭔가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권리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전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요 사례를 들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아이디 자체가 완전히 도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트위터 안만 봤을 때 물론 뭐 어차피 나라는 사람 트위터 바깥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트위터하고 독립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트위터 안만 봤을 때 혹은 트위터와 상관이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이런 활동만 봤을 때는 나의 의사표현, 책임 소재,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전혀 내가 통제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예 그 나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제죠, 전제. 예,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아이디가 내 걸로 살아 있어야 그 다음부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잖아. 의사 표현을 하든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내가 책임을 지든 이런 게 모든 것이 가능한데,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죠.